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유착, 매몰 이런 질문이신데요. 둘이 똑같은, 그러니까 자연유착과 매몰이 똑같은 매몰인 건 아는데 요즘이라는 말을 환자분들이 많이 쓰신데요. 그 요즘이 언제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이 일본에서 처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년이 넘은 수술이고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변법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매몰이 요즘에는 잘 풀리지 않게 개선된 게 자연유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예전 방식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연유착 이런 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유착이란 건요, 이 언어 자체는 자연적으로 유착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절개법의 경우도 자연적으로 유착이 됩니다. 그냥 명칭일 뿐입니다. 모든 수술을 하고 나면 흉부위는 자연유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유착 굉장히 좀 심오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자연유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몰법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과 속쌍꺼풀이 있다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실로 이거를 엮어주는 거를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비절개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비절개란 말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이거 자체도 절개죠. 여기로 실을 관통하기 때문에 비절개법이란 말도 사실은 틀렸지만 이제 절개에 반하는 표현으로 비절개를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절개라고 최소절개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최소절개라고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몰이라는 말은요, 어는 실을 매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쌍꺼풀 자체는 실로 만들기 때문에 실을 매몰시켜서 만드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입니다. 절개법은요, 절개에서 실을 매몰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매몰을 따온 게 매몰법이고요. 절개법은 절개에서 실을 매몰시키는 거. 사실 영어 표현으로는요, 이걸 논인시전이라고 합니다. 절개를 넣지 않는 방법, 이걸 인시전, 절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몰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유착의 방법이라는 게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가정을 가도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도 다르고요. 스페인에 가면 깜파스를 만드는 방법이 스페인 가정수만큼 있다고 하듯이 모든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몰법도 성형외과 선생님마다 스승한테 배웠어도 제자가 조금씩 다르게 하고요. 또 같은 동기여도 동문이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매몰법이. 그래서 이 자연유착이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말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풀릴 확률을 가지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 확률이 없다고 말하는 의사, 내 쌍꺼풀 안 풀려, 평생 안 풀려, 그럼 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렇지만 이제 풀리면은 의사도 괴롭고 환자도 괴롭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안 풀리는 방식으로 발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 풀리게 어떻게 할까? 매듭을 많이 하고 여러 2중 3중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이 있으면은요, 실은 결국 하나의 실에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바늘이 관통해서 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실이 와서 딱 묶어버려서 매듭이 하나 있는 경우, 단매듭이겠죠. 하나니까 단매듭, 연속적으로 꼬맸다고 해서 연속봉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2중 매몰, 3중 매몰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단매듭 연속봉합법을 2번, 3번 했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자신만의 방법도 아니고요. 여러 고안된 방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매듭법은요, 여기에 똑같은 매몰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요, 하나하나 매듭을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단매듭과 다매듭을 섞은 것처럼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풀릴 확률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 견고한 방법으로 가고요. 피부가 얇고 잘 안 풀릴 사람들은 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갑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듭은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요. 매듭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하나의 다매듭이라 그래도요. 이 매듭 각각의 매듭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매듭을 5번 이렇게 꼬맬 수 있고요. 7번 이렇게 매듭을 질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7번은 잘 느슨해지지 않겠죠. 뭐 9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매듭을 지으면 지을수록 만져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밀려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피부가 얇은 경우는. 그리고 봉입낭종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매듭을 여러 개 할수록 이 면적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봉입낭종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매듭을 적게 하면 풀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대신에 이런 봉입낭종이나 만져지거나 밖으로 보이는 눈을 감았을 때 그런 현상은 떨어지게 됩니다. 매듭을 많이 하면 풀릴 확률은 낮아지지만 이런 보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봉입낭종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분의 눈꺼풀의 상태에 따라서 매듭을 얼마나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매몰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실을 묶어주고 미장원에서 뭐 파마하듯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환자분의 눈꺼풀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달라진 거에 대한 대답은 제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걸 들으시면 사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의사들이 환자분의 쌍꺼풀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법들, 변형된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시대가 갈 때마다 어제와 오늘도 다르고요. 또 작년과 올해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 방식과는 항상 다릅니다. 성형외과 수술은요. 좀 더 피드백을 거치면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